예,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여자가 남자를 일부러 개빡돌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빠세. 제 동생 중에서 저랑 진짜 호영호재하는 친구거든요. 그 갓동글이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언급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폐쇄적인 인간관계라 가지고 뭐 전부 다 이제 어렸을 때 친구라 가지고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똥구리 같은 경우도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봤었던 친구인데, 얘가 왜 갓동글이라면 내가 봤던 모든 인간들 통틀어서 애가 너무 괜찮아. 거의 한 5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괜찮아갖고 저는 약간 항상 볼 때마다 리스펙트의 의미를 담아하고 갓동글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와서는 갓동글이도 이제 결혼을 했고 신랑이 중국인이에요. 그래서 맨날 중국 살아가지고 독박 육아에 되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 갓동글이 친구 중에서 은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은매는 누구냐면 난 맨 처음에 왜 은매라 부르는데, 얘가 한 번씩 웃을 때 보면 진짜 염소를 닮았어요. 근데 그냥 염소가 아니라 진짜 존나 이쁜 염소 있잖아요. 얘가 진짜 이쁜데, 문제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한 번씩 살다 보면 그런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쁜 만큼 피곤한 여자가 있거든요. 근데 은매가 약간 이런 과였어요. 그래서 제가 은매랑 얘기하다가 내가 그랬구나, 뭔가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느 날 은매가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난 그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기억이 나는데, 은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일부러 그 남자를 개빡돌게 만든다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를. 그래서 야, 왜 개빡돌게 하냐 물어보니까 자기 패는지 안 패는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개빡돌게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순간에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제 무릎을 딱 친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15년 넘었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제가 대학교 때 만났던 의흥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제 연애에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저는 항상 20대 초반에 모든 연애가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20살 때부터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23살까지. 제가 군대를 굉장히 늦게 갔어요. 그때까지 6번의 연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9년 반 동안 솔로로 살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연애도 이제 끝난 지 한 2년이 넘었죠. 그렇게 해서 총 7번의 연애를 했는데, 그 중에 4번째 만났던 여자랑 6번째 만났던 여자가 이 의흥이었거든요. 의흥이는 뭐라고 할까? 애가 굉장히 조용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시끄러워서 그런지, 좀 만나는 애들 보면 알게 모르게 좀 비슷한 특성이 있더라고. 좀 약간 천상 여자 같은 애들 있잖아요. 천상 여자같이 좀 조용하고, 나긋나긋하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좀 만나게 되더라고. 내가 시끄러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얘 또 이름이 왜 의흥이냐고 내가 말했냐면, 일단 실명을 부르기 이게 좀 약간 힘든 것도 있어서 의흥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이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제가 그 오락 때문에 인생 2년을 통째로 말아먹었는데, 그때 이제 의흥이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좀 먼저 약간 대시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제 학교 1년 후배였는데 애가 되게 인기가 많았거든. 근데 저도 이제 그때는 좀 나름 좀 뭐랄까, 지금보다 좀 많이 이뻤어. 약간 그 니폰 간지? 그래서 15년 전만 해도 그 한국에서도 그런 뭔가 니폰 삘이라고 해갖고 그런 느낌이 좀 약간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거든. 지금은 정반대로 됐지만. 그래서 이제 한데 의흥이가 맨 처음 먼저 연락이 왔단 말이야, 나한테. 그래서 이렇게 만나다가 제가 그때 했던 말이, 내 여자가 되려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만렙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이게 진짜 만렙을 찍었어. 그래서 그때 걔가 플레이했던 게 트롤 여자 법사였는데, 그때 그 트롤 여법사가 의흥이었거든요. 여튼간에 얘기를 계속하자면, 그 의흥이란 애랑 제가 거의 이렇게 대학교 때 사귀다 보면 자연스럽게 뭔가 반동거 형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됐는데, 얘가 되게 조용하고 착한 애인데, 마지막에 좀 많이 내 통솔 때리긴 했지만 이렇게 착한 애였는데, 어느 날 나를 진짜 개빡돌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얘가 나랑 4번째 만나고 6번째 만나는데, 그 4번째, 6번째 기간을 통해서 날 그렇게 개빡돌게 한 게 딱 한 번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 순간 딱 느낀 게 이제, 그때 의흥이가 날 일부러 개빡돌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딱 문득 스쳐 지나가더라고. 은매 말을 듣다 보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도 이제 의흥이 집에 갔을 때야. 의흥이 집에 그 PC방에서 밤새서 오락을 하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하고 아제로스 대륙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이게 평판 노가다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애가 되게 조용하고 착한 애인데 나를 존나 갈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서 이렇게 그 당시 그렇게 개빡돈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놀랬던 게, 얘가 이렇게 사람을 잘 갈구나 했는데, 두 번째는 얘가 나한테 왜 이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사람이 이게 빡빡빡 차니까 내가 그때 알게 된 게,
내가 진짜 개빡도니까 자해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자해하냐면 벽에 씨발 하면서 머리를 존나 박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몇 번 박으니까 응이가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서 날 안더라고. 이제 박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응이도 저를 일부러 빡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은매가 남자를 한 번씩 개빡돌게 하는 게 이 남자가 날 패나 안 패나 이게 보고 싶었나 봐.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때 얘기 들으니까 응이가 그렇게 대도 않는 걸로 이게 날 개 갈궜던 이유가 내가 자기를 패나 아니면 안 패나 이걸 보고 싶던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을 모두 통틀어 보면 어려운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저는 뭔가 이쁜 만큼 어렵고 피곤한 여자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내가 항상 제 인생의 가치는 옛날부터 여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안의 평화였단 말이야. 그래서 막상 이제 연애를 많이 못해서 그렇긴 하지만 연애를 만나면 이렇게 그다지 이렇게 싸움을 잘 안 해요. 저는요. 특히나 사람을 사귈 때 저는 항상 오래 관찰을 하고 만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더더욱 그런 것도 있는데 내가 내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여자 중에 하나가 이제 은매라며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이제 그게 우리 엄마거든요. 그게 우리 엄마 지금 거실에 있는데 듣고 있을란가. 근데 여튼간에 이게 좀 이게 제가 가정사라서 말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 엄마가 의부증이 있어요. 저희 엄마가 지금 의부증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힘들어요. 지금 집이 어떻게 보면 이제 노년에 찾아온 저희 아버지 저희 가족의 뭔가 노년에 이렇게 위기가 이렇게 찾아온 그런 편인데 이게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이게 불치병이거든요. 낫지도 않아. 진짜 낫지가 않아. 이거 완치란 개념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진 둘 중 한 명이 이제 거의 죽어야지 끝날 정도로 그렇게 가혹한 건데 내가 하루는 그냥 너무 이게 너무 심하니까 이게 1, 2년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봤어. 아빠 혹시 나 없을 때 그 걸린 전과 같은 거 있냐고. 그러니까 아빠는 살아 생전에 너네 엄마랑 결혼을 하고 룸살롱 간 적은 있지만 그 한 번도 이렇게 외도를 한 적이 없다. 당연히 걸릴 일도 없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건축업 쪽에 종사를 하고 계시니까 옛날에는 엄청 심했거든요. 지금도 건축업들 뭐 종사하시는 분들 알까요? 접대 장난 아니거든. 옛날에도 그랬는데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아버지를 닮은 게 그 아버지도 그 말할 때 항상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거든요. 그 모든 관점에 대해서 접대 때문에 가야 된다. 근데 나도 좀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도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좀 재밌는 얘기인데 이건 나중에 해드릴게. 그래갖고 뭐 여튼간에 이게 진짜 힘들어서 아침에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제가 이렇게 생활 패턴이 좀 불규칙하거든요. 보면 5시에 엄마가 항상 일어나는데 보면 엄마 맨날 아빠 핸드폰 맨날 보고 있단 말이야. 막 카톡 다 뒤지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빠도 이렇게 사람이잖아. 우리 아빠도 산이고 사람이고 물론 이제 저는 이때까지 살아 생전에 저희 아빠만큼 뭔가 인내력의 신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전 그래서 항상 저희 아버지 말 때 살아있는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살아있는 신이 빡친 거야.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우리 아빠도 이제 나중에 그러다 개빡도니까 난 놀란 게 집에 오니까 아빠가 벽에 머리를 박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 진짜 그거 보다 진짜 깜짝 놀랐어. 와, 이게 맨 처음에는 놀란 게 아니라 처음 그걸 보는 순간에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게.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빠, 이렇게 내가 그냥 말리고 이제 끝냈는데. 과거에는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의무과 동시에 통과 의례였었죠. 그래서 결혼을 이렇게 다 의무식으로 했는데,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기에 결혼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조건이란 게 뭐냐면, 뭐 단순히 아파트를 이렇게 사서 올 수 있냐 이런 재력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 됨됨이 자체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사실 저 같은 사람이 결혼하는 게 맞거든요. 뭐냐면 지금 현재 살아가는데 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근데 애 좋아하는 사람 이런 남자랑 그런 여자가 만나도 그래도 대판 싸운단 말이야. 물론 이제 저는 뭐라고 해야 할까 결혼이란 게 저를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좋은 사람이 되기가 싫어. 일단 좋은 사람이 되기가 싫고 근데 한편으로는 좀 뭐라 할까 좀 날 닮은 애를 한번 낳아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 저 닮은 좀 딸을 낳고 싶어요. 그러면 딸이 막 아빠 씨발 이러면 야 그러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 아빠도 씨발 하잖아 이러면 그래 미안하다 이러면 약간 뭔가 재미는 있을 것 같아. 아직 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할까? 뭐 여튼간에 저는 그런 뭔가 그런 준비가 된 사람끼리 만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옛날에는 전부 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 주변 사례를 보더라도 제 친구들을 보면 제법 문제 있는 집안들이 많아요. 뭐 이게 부모나 이렇게 봤을 때 좀 문제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제 친구 중에 미친 개라고 2마리가 있다고 제가 옛날에도 말했는데 그 미친 개 중에 한 명이 쌍둥이거든요.
이 쌍둥이 형한테 비교를 엄청 당했어요, 미친 개가. 걔는 근데 진짜 대단한 게 그 뭔가 비교당하고 차별이랑 억압과 열등감 이거를 에너지로 승화시켜 그냥 하늘까지 빡 올라간 애가 있거든. 근데 뭐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했던 이 은매라던가 의흥이라던가 이 둘 다 좀 집에 아버지가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사람의 뭔가 믿음을 시험한다는 게 기분 나쁘잖아. 기분 나쁘면서도 이해는 되는 거야. 좀 뭔가 짠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이야기 듣고 이제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 이렇게 딱 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게 뭐 장인어른 될 사람 만나게 되면 장인어른이 거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소를 주거든요. 근데 소를 죽을 때까지 줘요, 진짜. 일전에 말했지만 대한민국 남자들이 뭔가 이제 술 처먹고 나면 개차반 된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어른도 그걸 아니까 얘가 이제 술 처먹고 내 딸내미를 팰 놈인가 안 팰 놈인가 그게 궁금한 거겠죠.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 뭔가 여자친구라던가 아니면 여러 사람들에게 한 번, 두 번쯤은 이렇게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시험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 모든 맥락을 이해하고 나면 뭐 한 번, 두 번쯤은 대승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뭐 1년에 한두 번 아니라 이게 1년 365일 24시간 맨날 개빡돌게 하는 여자들도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 남자들은 그런 게 학습이 돼요. 커가면서 뭔가 큰 분쟁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큰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지잖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는 생존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일정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제 내가 뒤질 수도 있다. 이걸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여자들의 싸움은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진 경우는 잘 없거든요. 거진 여자들의 싸움은 이게 정신공격으로 이어져가지고 말려 죽이잖아. 말려 비틀어 죽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뒤질 수도 있다. 이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물론 폭력이란 건 어떤 경우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좀 패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일전에 말했지만 제 필살기가 두 개가 있거든요. 오체 분할 소리 있고 그리고 킹코브라라는 기술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막 패잖아. 이거 팍 이게 진짜 패면 내가 패봐서 하는데 그러면 딱 하고 나면 이제 여자가 우리 오빠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이러고 여봉 진지 잡수서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진짜 말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오체 분할소라고 킹코브라라는 기술이 이게 가르쳐준다고 아무나 쓸 수 있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이게 태생적인 그런 뭔가 선천적인 영역의 문제라 가지고 내가 이게 뭐 말하고 싶어도 이게 말할 수가 없네요. 그래갖고 뭐 여튼간에 뭐 오늘은 이런 얘기 해봤고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